8월 2일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문재인은 2일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일본은 언젠가 넘어야 할 산이라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반일운동과 편가르기를 조장했다. 결국 문재인은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의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처럼 기업들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문재인은 아베와 같이 반일 감정을 통해 총선에 이용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피하기는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에 따른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일본의 도 넘는 무례한 행동으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일본에 맞서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국민들은 문재인의 일본 대응에 맞춰 힘을 모으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문재인은 민주연구원에서 발표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보고서처럼 반일을 하지 않으면 친일이라는 프레임 씌우기에 성공하면서 내년 20대 총선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 흐름은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처럼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개헌 가능한 의석수를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문재인이 2011년 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뷰한 내용처럼 대한민국을 북한과 대등한 지방정부로 격화시킨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시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초석인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들은 북한 세습 독재자를 찬양하고 7월 20일 이석기 의원 석방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한국진보연대 등 이적단체들이 현재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선동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결과를 일본이 경제로 끌고 와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니 우리도 안보 문제를 경제로 끌어와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일본의 대응 카드로 미국과 연관돼 있는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대북 제재 완화를 안 해줘서일까? 현재 한국은 지소미아 협정으로 일본의 광학정찰 위성 2기, 레이더 위성 2기, 예비 1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77대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일부 감청 정보 등을 수집한 자료를 제공받고 우리는 군사분계선 무선통신 감청, 영상정보, 북중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일본에 공유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재원, 성능 미사일 능력 등을 식별했던 대북감시 체제 능력을 민주당은 한미동맹과도 연결되어 있는 지소미아를 끌어들여 김정숙의 파란나비 브로치처럼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은 겉으로 일본에 대항한다지만 속으로는 한미동맹 균열과 좌파의 장기 집권, 낮은 단계 연방제의 목표를 위해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이자 내년 총선 승리의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연구원의 이사장은 민주당의 100년 집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해찬이며, 민주연구원은 현재 세계 최초 시진핑과 같은 엘리트 좌파들을 양성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고 있다.